안녕하십니까.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관계가 답이다. 사회를 맡게 된 양화초등학교 교사 이민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총 2개로 진행됩니다. 첫째, 1부는 자녀의 관계 맺음과 갈등 해결 도와주기. 2부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셈이라는 코너로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이끌어 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전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가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 1시간 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설문을 했습니다. 이 연수에 몇 분이나 응하실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몇 분이나 응했을지 짐작해 가실까요? 우리 양미정 선생님부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학교 가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네. 자녀 관계를 궁금해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600명? 600명 그래도 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원 선생님은요? 네, 저는 1000명. 1000명. 그래도 1000명은 돼야 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부모님들이 모였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쌌습니다. 네, 우리 인플루언서를 꿈꾸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심현정 장학사님은요? 서울시 관내 학교가 1,30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3분은 신청을 하셨으면 3,900명 그렇죠.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훨씬 높습니다. 네, 초등에서는 3,815명, 중등에서는 3,357명, 고등에서는 1,083명, 기타 219명으로 총 7,374명께서 이 연수를 사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네요. 제가 오늘 1부 때 준비한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그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요즘 학교 어떤가요? 실태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학교가 어떤가요?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주체로 나눌 수 있겠죠.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가지 관점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선생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학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공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학생들이 3월이 돼서 중학교로 올라옵니다. 이 중학교로 올라온 학생들 처음에 3월이 되면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학교는 사실 밝아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밝죠. 그리고 이 중학생들은 이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변화를 겪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이 한 선생님이 그 모든 시간을 이제 담당을 하시지만 중학교는 시간마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학생이 되면 내가 이런 과목 좋아하나? 이러면서 과목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요. 다양한 이 가능성이 열리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3월에 학생들하고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학생한테 가장 흥미로운 이 활동이 학교에서 무엇이니?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뭐 이제 무슨 과목, 그다음에 뭐 체육,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급식이죠. 그래서 이 급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끝에 그 학생은 이제 뭐 체육 활동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좋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급식 시간. 체육 시간. 체육입니다. 쉬는 시간. 감사해요. 근데 그 학생의 답은요. 종례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죠. 네. 그쵸. 네. 아무리 자기가 학교에서 좋은 게 있어도 집에 가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기대 그리고 긴장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는 게 이제 중학생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보게 되는 건 중학교는 거주지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좋았던 관계 좋게, 그런데 불편했던 관계 역시도 불편하게 이어져요. 고스란히 그대로. 네. 네. 그래서 그 중학교에 오면 새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어지면서 기쁘기도 그러나 불편하기도 이게 학기 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중학생의 모습인데 뭐 좋은 거야 상관없지만 이 불편했던 것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 중학교 역시 좀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한 공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1년, 2년 학교에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성장해서 그 편안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서 학생들이 이 중학교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교사들의 모습은 또 조금 이 다른 상황이 교사가 학급 학생을 만나는 건 중학교에서는요 조회 종례 시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학급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급에서 학생들의 관계에 좀 약간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에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사는 또 이제 수업하다가 그런 사실을 접하고 그래서 조금은 초조, 조금은 불안 이런 상황에서 또 학생 관계를 이제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자녀 통해서 이 한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또 불안, 걱정.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이제 학교에다 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그런 이제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셔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주체는 학생들이라는 것 그런 걸 함께 가지고 가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관통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가 주체다, 학생이 주체다.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실 만한 갈등 해결 사례 있을까요? 있지요. 아, 지금 이제 초등에서 있었던 사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남학생 사례입니다. 이 교실에서 A 학생, B 학생 이제 둘이 이 서로 그 뭐 어떤 그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좀 뭐 이렇게 뭐 소심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A 학생이 이 B 학생으로부터 좀 그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그 주고받는 와중에 이게 이제 그 감정이 커져서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런 이제 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실에 있었던 이제 뭐 페트병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서로 좀 물을 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커지던 와중에 지나가던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제 그 소리는 이제 좀 잦아들 때였는데 들어오셔서 무슨 일인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A 학생, B 학생이 급 화해를 해서 저희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화해일까요? 네. 그것까지는 네. 그때 이제 이게 뭐 그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네. 선생님이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유 뭐 저희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좀 소리가 나는데 이제 서로 조심하자 이러고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른 학생들 통해서 이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제 둘 사이에 약간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은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선임으로부터 이제 화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작은 사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와중에 A 학생은 약간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던 학생이에요. 함께 있을 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네. 이런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전달이 되니까 네. 이 부모님은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교에다가 이제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학생들의 어쨌든 좀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걸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쉬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일주일 넘게 좀 확인하고 떨어져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런 갈등이 좀 높아지지는 않는지 이런 네. 걸 좀 확인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또 다른 일이 이제 생겼던 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A 학생은 계속 힘든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요? 아까 좀 말을 못했다던 그 학생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어, 상대방 친구의 어떤 행동을 보았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반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리도 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A 학생은 속상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B 학생은 굉장히 밝은 학생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A 학생하고 있었던 일 자체를 잊어버린. 잊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막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근데 네. A 학생은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불편한 거죠. 털지 못해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는 힘든데 이거 뭐 진행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이 과정이 아까 이 초등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힘든 상황이 계속 있었고 담임 선생님도 그다음에 그 생활부서 선생님들도 다 같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호소했던 A 학생의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네.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건 학생들이죠. 네. 네. 학생들이 중심이 됐는데 네. 이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 건 다들 누가 잘못했지? 아, 무엇을 잘못했지?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맞습니다. 이 잘잘못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어지게 됐던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우선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초등, 중등 이런 상황들을 좀 공유해 줬어요. 물론 잘 풀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조정 프로그램 영상 잘 봤습니다. 부디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시고 채팅을 남겨주시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바로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답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속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초등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감동이 그리고 이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녀와 만나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참여하신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구체적인 방법,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인가요? 네,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실망의 댓글이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큰일 났다. 기대된다고 네. 하셨어요. 기대된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들은 말을 상대에게 똑같이 들려주기. 요걸 한 가지 오늘 좀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가 들은 말을 상대에게 들려주는 방법. 요거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한 말 뒤에 라는 말이시지요. 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자, 그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익힐 한 가지는 가정에서 또 써볼 수 있는 거는 들은 말을 상대에게 똑같이 들려주기. 네. 그거는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들은 말에 똑같이 들려주기라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제자. 네, 바로 그 방식이요. 네. 자,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 서로 막 이렇게 좀 감정이 높아져서 할 때 일단 이거를 한번 기억했다가 혹시 감정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 딱 요 한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말을 이제 덧붙이게 되면 이게 어떤 이 그 상대에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냐면 이해하려는 노력 그거를 상대가 알아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는 상대가 나에게 저렇게 돌려주네,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훌륭한 사회자를 만나서 저도 기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 한쪽이 이 높아졌던 화두요 어느샌가 쭉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로가 막 이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막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요 대화법을 한 사람만 사용해도 사용을 해도 실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자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로 한 번 더 아까 이야기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아까 왜 A 학생, B 학생 서로 이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조금 지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 한 가지는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이 진심은 어떤 건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자녀가 학교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밝은 얼굴로 B가 오늘은 조용히 있었어라고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정말로 나는 자녀의 저런 밝은 얼굴을 원했구나.
그리고 그 밝은 얼굴 원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안전하게 배우는 걸 정말로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그분 하신 말씀이 B도 A와 마찬가지로 학급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느끼고 그러면서 역시나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진심이 표현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관계가 답이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셈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전에 받았던 질문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올려주시는 궁금한 내용들을 출인 후에 저희 여기 계신 전문가 패널분들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선 제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것들을 다 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가 조금 답을 할 수 있을 부분 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자녀를 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모를 놀리는 친구, 욕 잘하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도 아까 그 초등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그 자녀와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오늘 한 가지 가져갈 거 한 말 다음에 라는 거지요. 라는 거니 라는 이렇게 거죠. 라는 거니. 외모 지금 사실 아까 채팅창에 거절하고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 있었는데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되돌려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외모 놀리는 일을 이제 당하고 아이가 이제 속상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화가 나. 화가 났다는 거니? 라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도 좀 충격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돌려줄 때 라는 거니? 라는 거지요. 요것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조금 존중받았다는 느낌, 연결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놀리는 것 같고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까 네. 말씀 주셨죠. 이 사실에 느낌과 욕구, 느낌이라고 하면 속상하구나. 학교에서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구나. 그리고 이제 외모 때문에 친구가 놀렸다고 하면 자기 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좀 뽐내고 싶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한껏 꾸미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약간씩 부족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그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상대가 그거를 못 알아준 거잖아요. 결국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 그리고 속상했겠구나. 그리고 존중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니. 이렇게 이 사실에 느낌의 욕구까지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제 뭐뭐라는 거니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존중받는 느낌으로 이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이의 학생의 자존감 이거는 초등 중등이 따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 나가면 학교에서 외모 갖고 놀리는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도 나는 내가 꾸몄고 존중받고 싶어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이해한 바를 좀 정리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돌려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화가 났니? 이렇게 되돌려 주자. 말 그대로 말만 되돌려 주자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진짜 아이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아이의 욕구와 느낌까지 포함해서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말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표현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당장 자녀와 하기 어려우시다면 아까 형식적으로는 라는 거니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가 느꼈을 느낌 그리고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서 대화를 하시면 이 질문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어디까지 조언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질문이 어떤 건지 이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절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죠. 사춘기, 우리 자녀가 사춘기 왔다라고 느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확 분리되는 거 또 어떤 때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말수가 확 줄어든다거나. 말수가 확 그래서 이 부모랑 말을 안 섞는다고 그러죠.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이 사춘기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건 이게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어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 자녀한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녀한테 너 문 닫고 들어갔구나. 너 문 열고 나오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혹시 자녀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그러면 자녀가 아빠가 나랑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아빠가 원하니까 제가 나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 없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이제 또 폭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네. 없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그 사춘기 자녀가 이 보이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듣는 좀 위로의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한테 어떤 거를 강요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 자녀와 혹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래도 이때입니다. 그 한 가지는요? 뭐 밥 차려주기?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고 네. 한참 후에 자녀가 그때 아빠가 하란 대로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랍니다. 당장은 지금 다들 뭐 어떻게 안 돼요, 별 수 없어요 이런 연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등등의 반응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네. 네네네. 자녀의 경우에는요 어려서부터 같이 있었고 내가 목욕을 시켰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느 날 자녀는 공간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물리적 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단순히 사춘기 자녀하고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불편함의 그 경계가 아주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15cm 정도 까지는 괜찮대요.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1m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1m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 1.5m에서 2m, 그리고 만약에 공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면 3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됐을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춘기 자녀와 이야기하는 그리고 접근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 너 나와 안 나와 이것이 아니라 똑똑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들어가도 될까? 싫어. 네가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로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야기해. 그리고 그 공간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경계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이 자녀와 조금씩 이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어른들도 사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어떤 나만의 로망인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하물며 아이들도 그런 게 어찌 없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연수인 만큼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선생님께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해요. 엄한 선생님께는 더욱더요. 이런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엄한 선생님께는 약간 혼나길 두려워하거나 무슨 경계심이나 조금 신중한 아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번 자녀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선생님이 엄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그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어떤 건지 어떤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이야기했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워서 만약에 자녀가 못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오늘 혹시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라고 해서 그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자녀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 관계의 다른 친구하고의 관계의 어려움을 편하게 얘기할 이 상대가 없다라는 것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선생님이 엄하게 하는 그 공간이 어렵다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해서 만약에 공간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면 그 조금 지나서 자녀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녀와 대화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지금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2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셈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 그리고 현장 질문까지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사실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가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새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실시간 라이브 관계가 답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